자동차 기업과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들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빨리 이 홀로 탈출을. 반갑습니다. 반도체와 IT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자율주행 시장이 매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잠한 듯하게 보였던 자율주행 솔루션 업체들과 자동차 업체들 간의 합종 연행이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글로벌 M&A가 가장 핫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과 완성차 업체들 간의 합종 연행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한 예로 얼마 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현대기아차 그룹의 정의선 부회장과의 만남이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배터리 합작 그리고 차세대 전지인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 현황을 알기 위한 만남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 둘이 만나서 배터리에 관한 이야기만 오갔을까요? 삼성전자에는 엑시노스 오토라고 불리는 자동차용 반도체가 있습니다. 삼성의 엑시노스 오토가 적용될 전기차 플랫폼이 있죠.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부회장과의 만남이 단순히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수급을 논의하기 위해서만 만났다고 믿는 순진한 구독자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지 않겠죠. 배터리 합작에서 더 나아간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게다가 정의선 부회장은 최근 SK의 최태원 회장과도 만남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LG그룹의 구광모 회장과도 만남을 가졌죠. 이러한 현대차의 광폭 협업 행보는 현대차가 가진 전기차 플랫폼에 SK텔레콤의 통신기술, LG와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오토 탑재를 통해서 자율주행 솔루션의 구축을 염두에 둔 행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것이죠. 게다가 현대차는 지난 3월 자율주행 솔루션 업체인 앱티브와 자율주행 전문 합작법인의 설립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보스턴의 합작법인의 본사가 위치하게 되고요. 현대차 그룹의 설계, 개발, 제조 역량과 앱티브의 자율주행 솔루션을 융합해서 자율주행 종합 플랫폼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출범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동차 기업과 반도체 기업 혹은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들 간의 합종 연행이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그룹에만 한정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 메르세데스 벤츠와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솔루션에 대한 제휴를 발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016년 이후 자율주행 솔루션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래픽카드와 AI 칩 설계를 통해 역량을 키워오던 엔비디아는 벤츠와의 이번 합작을 통해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시장에 뛰어드는 모양새입니다. 두 회사는 향후 차량용 컴퓨팅 아키텍처를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플랫폼인 엔비디아 올인을 기반으로 해서 차량이 한 목적지에서 다른 목적지로 일반 경로를 자율주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외부와 원격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자율주행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를 위해 메르세데스 벤츠와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드라이브 인프라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증설 개발과 심층 신경망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2024년도에 메르세데스 벤츠 차세대 차량에 이 시스템이 적용될 것이라고 엔비디아 측이 밝혔습니다. 한편 이런 특이한 인수합병 사례도 있습니다. 아마존은 자율주행 스타트업 주크를 12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마존은 테슬라에 견줄 만한 자율주행 기능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아마존이 운송용 벤에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죠. 즉 아마존의 배송 차량에 자율주행을 적용해서 자율주행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큰 그림에서 이 주크의 인수를 단행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주크를 인수하면서 반사이익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국내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SK텔레콤이에요. 왜냐하면
죽스와 SK텔레콤 사이에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존과 SK텔레콤은 이미 5G 클라우드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즉, 아마존이 자율주행 배송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SK텔레콤이 데이터의 저장과 처리, 전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마존과 협력하며 반사이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거죠. 볼보 자동차 그룹은 구글과 손을 잡았습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솔루션 자회사인 웨이모와 볼보 그룹은 지난 6월 29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사실 구글의 자율주행 솔루션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보다 한 수 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볼보는 웨이모와 손을 잡음을 통해서 자율주행 솔루션에서만큼은 선발주자인 테슬라를 뛰어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테슬라의 자체 개발 자율주행 솔루션 오토파일럿이 자율주행 시스템 중 최고라고 여겨졌습니다. 오토파일럿은 자동차의 카메라, 라이더 센서, 울트라소닉 센서 등을 활용해서 능동적으로 차량 주변을 감시해서 차량 조향이라든지 거리 유지 등을 돕는 자율주행 솔루션입니다. 초창기에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관련 데이터들을 꾸준하게 업데이트하고 개선함을 통해서 실제 활용되는 자율주행 솔루션 중에서는 최고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자율주행 솔루션으로 불리는 오토파일럿조차도 국제자동차기술협회의 기준으로 보면 자율주행 레벨 2예요. 완전 자율주행을 뜻하는 레벨 4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러한 자동차 완성차 업계와 자율주행 솔루션 업계와의 합종연행은 모두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통해 다가오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세상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사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세상에서의 선두주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의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는 자율주행 솔루션의 IP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완전한 자율주행이 실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아키텍처가 개발이 된다면, 그리고 그 아키텍처가 자율주행 솔루션 시장의 스탠다드로 자리 잡아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개발한 회사는 자율주행차 시장의 퀄컴, ARM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앉아서 돈을 버는 엄청난 일이 자율주행 솔루션 업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퀄컴이 어떻게 세계의 통신 표준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네 글자, CDMA. 그 표준을 퀄컴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CDMA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퀄컴이 통신시장의 최강자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ARM. 어떻게 ARM이 팹리스를 위한 팹리스로 불리면서 시장에서 막강한 지위를 갖게 되었을까요? 세계 모든 모바일 AP 제조회사들이 칩셋을 설계를 할 때 사용하는 기본 설계 IP를 ARM이 독점하고 있어요. 그 칩 하나가 생산될 때마다, 스마트폰 한 대가 팔릴 때마다 떼돈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정말로 앉아서 갈퀴로 돈을 긁어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자율주행차 솔루션에서도 벌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 자율주행 솔루션을 누가 먼저 개발하고 상용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자율주행 시장의 승패가 갈리게 될 것이라고 감히 한번 예측해 봅니다. 현재 테슬라의 미칠 듯한 주가 고공행진도 바로 이런 구도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현재 구글과 대등한 자율주행 성능을 보이면서 안정적으로 시장에 자리 잡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기본으로 한 자율주행 솔루션이 자율주행차 생태계를 주름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어떤 업체가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솔루션을 완성해서 상용화를 성공하느냐가 이 시장에서의 성패를 판가름하게 될 텐데, 지금으로선 테슬라가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시장에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관련 데이터가 가장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자율주행 솔루션 업계와의 합종연행은 트렌드입니다. 어떤 회사가 더 신뢰성이 높은 자율주행 솔루션을 출시를 할지, 그리고 어떤 회사가 그것에 대한 기술 표준을 차지하게 될지
정말 시장의 흐름과 바람대로 테슬라가 자율주행 솔루션 시장의 중심이 될지 경제를 말하다에서 지속적으로 서치하며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IT와 반도체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였습니다. 본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